오늘의 토막 상식은 지진파의 경로가 곡선인 이유입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경고의 메시지 드립니다. 본 강의는 다소 충격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니 너무 어려워서 멘탈이 나갈 것 같거나 지진파에 대해 그다지 궁금하지 않은 분들은 시청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끌 사람들은 다 껐겠죠. 이제 지진파의 민낯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막상식 1편에서 봤던 오리발 이야기, 사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솔직히 좀 많이 고민했어요. 이거를 1편에서 설명하면서도 교사라는 게 과연 정확한 사실만 전달해줘야 하는 건가? 아니면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서 조금은 이 구라핑을 찍어도 되는 건가? 스스로 딜레마에 좀 빠지긴 했었지만 그래도 결론은 구라를 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편은 그대로 살려뒀잖아.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공부를 포기하게끔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고등학교 수준의 지진파는 오리발로 생각해서 안 풀리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소신껏 가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대학 가서 배운다고 하기에는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이해가 안 되면 외우기 싫어질 그런 나이인데 왜 어른들은 다 한결같이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랬던 건 아닌가?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설명해주면 다들 힘들어하고 포기한단 말이지. 그렇다고 거짓말은 못하겠고. 이 모든 선생님들도 다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팩트대로 가르치면 내 양심은 이상이 없지만 애들이 힘들어하고 이 거짓말로 가르치면은 내 양심에는 걸리지만 애들이 쉬워한다 라고 한다면 나는 구라를 쳐야겠다. 애들이 쉬워하니까 그게 더 문제가 잘 풀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오히려 용기가 나더라고. 무슨 용기? 구라를 칠 용기. 구라를 칠 용기. 왜냐하면은 선생님은 지구과학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지구과학.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선생님 중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 물화생들을 다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물화지는 제대로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생물은 좀 진짜 젬병이거든요. 그럼에도 공부해가지고 수업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불법이 아니야. 야, 그럼 거꾸로. 아니, 애들이 공부를 덜 질려하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전공에서도 살짝 구라를 쳐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선의의 거짓말. 얼마나 좋아. 선의의 거짓말.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냥 영상 내리고 그냥 이것만 올리면은 그만이긴 한데 어차피 대학 내용이거든. 근데 이게 또 대학 내용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막 뇌 지진 날 만큼 또 어려운 건 아니야.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내 양심을 희생한 거죠. 그래서 본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진파의 민낯입니다. 자, 지진파는 빛이랑 달리 오리발이라 가지고 밀도가 클수록 더 빨리 간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게 틀린 말입니다. 봐봐요. 이 식을 보면 알겠지만, 자, 밀도가 증가하잖아요. 밀도가 증가해요. 그러면 여기 분자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지진파의 속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 일정하면 증가하면은 감소하게 됩니다. 와우, 마이 갓, Jesus Christ, you are liar. 그렇습니다. 나는 구라쟁이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왜 이 구라를 선택했느냐? 잘 들어봐요. 이 지진파라는 게 이 밀도만의 함수가 아니라 이 최적 탄성 계수랑 강성률까지 셋을 동시에 고려한 이 결과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다 이해하고 문제를 풀려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과감하게 구라를 선택한 겁니다. 아니 그럼 이제 와가지고 구라 쳐놓고
이제 와서 왜 진실을 말해주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P파는 고체, 액체, 기체 이걸 다 통과하는데 S파는 고체만 통과하는 이유. 여기에다가 P파가 S파보다 빠른 이유. 이거를 설명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실을 마주하러 온 겁니다. 솔직히 이번 토막 상식은 고등학교에서는 전혀 알 필요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해봐야 지구과학 2에서 끝나요. 근데 지구과학 2에서도 이거 안 다뤄요. 그래가지고 지진파의 속도 토막 상식 있죠? 거기서 얘기했던 그 오리발 거짓부렁이만으로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싶은 그대의 의지가 이 강의로 인도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지진파의 민낯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줘야 할 의무가 생긴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원초적인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이 공식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뭐 모든 공식들이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변수를 이것저것 넣어놓고 겁나게 반복해봐. 그럼 되는 거야. 예를 하나 가졌어, 예를. 이거는 2021년 2월 24일 기준으로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이안나 박사님께서 발표한 세계 최초의 공식입니다. 이게 뭐 뭔 공식인지 대충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그 아이스크림 있죠? 아이스크림 퍼먹는 아이스크림 이렇게 동그랗게 풀 수 있는 거 구처럼 그거를 동그랗게 한번 퍼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초콜릿 시럽 그거를 쫙 뿌릴게요. 뭐 상상만 해도 달달하죠. 자, 여기서 이안나 박사님은 그 위에 뿌린 초콜릿 시럽에 집중을 한 겁니다. 뭐 맛있는 건 알겠는데 저 초콜릿 쉘의 두께는 왜 균일한 거지? 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겁나게 실험을 한 거야. 그리고 이 공식을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세계가 놀랐어. 대단하다. 이게 왜 놀라운 건지는 오프라인으로 만나면은 영상을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튼 이런 지진파 공식들도 수많은 실험의 결과물로 만들어졌다는 것만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천천히 살펴볼까요? 우선 요 K랑 요 뮤가 뭔지 알아봐야겠죠. K 같은 경우에는 최적 탄성 개수라고 하고 뮤는 강성률 또는 전단 개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최적 탄성 개수는 뭘 의미하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방으로 눌렀을 때 모든 방향으로 눌렀을 때 그 압력에 저항하는 정도를 최적 탄성 개수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요 위랑 아래랑 이렇게 딱 잡아서 이게 비트는 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양쪽으로 밀어. 이렇게 싹 밀어. 그러면 이걸 전단력이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저항하는 정도. 그거를 이제 강성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식이랑 그림이랑 같이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볼 부분은 유체에서 최적 탄성 개수랑 강성률입니다. 유체에서는 최적 탄성 개수가 0이 아닌데 강성률은 0입니다. 강철을 한번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강철을 요런 네모네모 박스에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사방에 압력을 빡 누를 거야. 그러면은 하면 굉장히 힘은 들겠지만 쪼그라들긴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위아래 이렇게 잡고 하면서 찌그러뜨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긴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틀어지긴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번엔 물을 생각해 볼게요. 물. 자, 물을 똑같이 이런 네모네모 박스에다 넣어놓고 사방으로 힘을 줄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강철보다는 좀 쉽게 쪼그라들겠죠? 물을 그러면 이렇게 찌그러뜨려 볼까요? 응? 근데 물은 찌그러지고 자시고 이 힘이 안 들어가요. 그냥 뭐야 이거 찌그러지는 거야? 뭐야 없어.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유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찌그러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 그냥 전단 계수라는 게 없어. 전단력에 저항하는 정도가 없어. 그래서 얘는 0입니다. 0. 그래서 고체랑 유체랑 최적 탄성 개수, 전단 개수를 비교하면은 이 정도 관계라는 것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이해했으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외핵이잖아요. 외핵. 자, 외핵은 액체예요. 액체. 액체면은 강성률이 0이죠. 얘가 싹싹 날아가죠. 그러면 S판은 완전히 싹 날아갔네? S판 0이야, 0. 그러니까 외핵에서 S판은 사라졌죠. 통째로 사라졌어요. 왜? 강성률이 0이니까. 전단력에 저항하는 정도가 없으니까. 오케이. 근데 피파 같은 경우에는 얘는 날아갔지만 최적 탄성 개수가 남아있죠. 그래서 속도는 빡 떨어졌지만 그래도 다 죽지 않고 살아는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러니까 피파 같은 경우에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요 식만 봐도. 자, 그러니까 S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왜? 액체랑 기체 가면은 얘가 빵으로 없어지니까. 오케이, 오케이. 게다가 피파는 최적 탄성 개수랑 강성률의 합으로 나타내지만 얘는 강성률만 있죠. 그래서 누가 더 빨라? 얘가 더 빨라. 같은 밀도에서 둘이 속도를 비교해보면 얘가 8, 얘가 4 정도 나오죠. 그래서 얘가 보통 8 나오고 얘가 보통 4 정도 나오는구나. 그렇구만. 이해됐죠? 좋아요. 연약권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연약권 여기에요. 연약권은 액체는 아니지만 유동성 고체라고 했죠. 그렇다고 유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고체일 때보다는 최적 탄성 개수랑 강성률이 떨어질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액체였으면 얘가 날아갈 거야. 날아가니까 S파도 사라졌겠지. 근데 그거는 아닌데 약간 유들유들한데 고체니까 이게 둘 다 감소하면서 얘가 감소한다. 그래서 요렇게 내려가는 그런 그래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와우, fantastic, baby. 아니 근데 선생님, 여기 밀도는 고려 안 하셨잖아요. 얘를 고려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나오는 건데. 그렇습니다. 자,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빡빡해지는데 그러면 밀도가 증가하는 건데 그럼 속도는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봐봐요. 자, 일단 최적 탄성 개수랑 이 강성률 같은 경우에는 물체에다 힘을 주는 거잖아. 이거 꽉 눌러. 꽉 들고 꽉 해가지고 막 비틀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압력과 관련된 변수다. 라는 것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멘틀에서 한 멘틀 요 정도에서 볼게요. 제일 큰 거니까 멘틀. 자, 멘틀에서 밀도 변화를 한번 먼저 볼게요. 밀도 변화. 자, 멘틀에서 밀도 변화 쭉 보면은 뭐 대략 뭐 한 2.5에서 뭐 많이 쳐주면 한 6.5까지 쳐줄게. 6.5. 그러면은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4 정도 변했죠. 4. 근데 그거에 반해서 압력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까지야. 근데 10의 6승이야. 그러면은 그렇지. 100만이 늘은 거야. 100만. 와우. 100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4가 늘었어. 4. 근데 여기는 100만이 늘었어. 와우. 와우. 밀도 오른 거 맞아요. 올랐어. 밀도 올랐단 말이야. 근데 이 최적 탄성 개수랑 강성률은 더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얘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지. 얘가 올랐어도. 그렇잖아. 오케이.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지진파의 경로가 곡선인 이유가 무엇인고 살펴보니, 자,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밀도가 증가하는 건 오케이. 밀도 증가하는 거 오케이. 근데 밀도가 증가하는 것 때문에 지진파 속도가 증가한다? 라는 것은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거 때문에가 아니라 그거가 올라가는 정도보다, 그러니까 밀도가 증가,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밀도가 증가하는 것보다 최적 탄성 개수랑 강성률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빨라서 지진파의 속도가 증가하는 건데, 자, 여기 그러면 증가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거잖아.
근데 증가하면은 왜 이렇게 꺾이나요? 이거는 우리가 빛의 굴절에서 봤던 컵에다가 물 넣고 빨대 휘는 거랑 똑같이 스넬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면 법선에서부터 각도가 큰 상황으로 멀어지는 쪽으로 꺾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쭉 요거를 연장 하면은 어떤 그림이 나온다? 여기서 빵 터졌을 때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을 그리는 경로를 가지는 것이다 라는 거 주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너스 종파랑 횡파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P파랑 S파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자, 근데 P파를 다른 말로 종파라고 하고 S파는 다른 말로 횡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 한자를 보면은 종자는 세로 종자고 횡파는 가로 횡자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봐봐. 아무리 봐도 얘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 이렇게. 얘는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가로고 이렇게 진행 방향의 수직이 이거니까 이게 세로 아닌가? 이래가지고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이런 거 안 알려주거든. 그냥 외우라고만 하잖아. 근데 요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게 왜 그런 건지 진실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진행 방향을 보면 진행 방향 자체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뒀죠. 진행 방향을. 근데 잘 생각해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단 말, 이렇게 서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지진이 꽝 발생했어. 꽝. 그럼 얘가 이렇게 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 내 입장에서 한번 봐봐. 내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평지로 볼게. 평지로 봐도 지진이 발생했잖아. 그러면 지진파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럼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기본적으로 지진파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방향이에요. 그쵸? 아래에서 그게 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울 수도 있고 왼쪽으로 치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에서 꽝꽝꽝꽝 터져서 위로 올라오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정을 할 때 이 진행 방향을 오른쪽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위로 설정하는 게 맞아요. 이게 기본 방향이야. 그럼 이래 놓고 한번 봐봐요. 자, 종파는 진행 방향하고 이렇게 이용 이렇게 가는 게 종파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세로 맞네? 그럼 횡파는 진행 방향하고 수직하게 진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행 방향에 가로 횡파 맞네. 이게 되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라고. 이게 맨날 이거를 교과서에 여러분들 진행하는 거는 오른쪽이 편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맨날 종파 횡파를 헷갈려 하는 거야. 이제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이야, 이제 뭐 속이 다 시원합니다. 어때요? 예, 설명 들어보니까 왜 오리발로 퉁치려고 했던 건지 대충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리발로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요 밀도랑 최적 탄성 개수랑 강성률을 동시에 고려한 이 지진파라는 것은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증가해서 증가인데 이거를 최적 탄성 개수랑 강성률을 또 따로 설명하면 이거 애들 설명하면 마탱이 갈 텐데. 그만 에라 모르겠다. 애들 밀도는 알잖아. 그러니까 뭐 퉁쳐 밀도 증가하면은 지진파 증가 지진파 속도 증가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퉁친 거예요. 그러니까 식으로 보면 밀도가 증가할 때 지진파 속도는 감소해야 맞겠지만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밀도 증가하고 지진파 속도 증가하는 거는 맞는 말이잖아. 뭐 어차피 그거 두 개 연결했으면은 뭐 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이 밀도가 증가했을 때 지진파의 속도가 빨라지느냐 느려지느냐 이거 이상으로는 못 물어봐요. 그러니까 최적 탄성 개수랑 이 강성률 얘기를 못 물어본다고 절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1탄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냥 오리발로 생각해라 이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